오늘은 그 한국 성씨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성씨는 진흥왕의 성씨로 시작이 됐는데, 외교적인 목적으로 중국하고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성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은, 고구려 사람은 을지문덕 영계소문, 백제 사람은 목현만치 조미걸치, 일본 사람 소가노 우마코, 모노노베노 모리야, 이런 식으로 넉자예요. 넉자 이름이. 일본 사람, 한국,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 다 넉자예요. 그런데 신라 사람은 석자예요. 거칠부, 심표부, 뭐 사다함, 이차동. 이게 왜 그런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좀 달라. 고구려, 백제, 일본이 같고 신라는 좀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이제 통일몰에 와서 김춘추, 김유신 같은 지금 성씨하고 같은 이런 이제 성이 나와요. 한성화된 성씨가 나와요.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버지는 키노시다 야우에몬 모카라는 성을 쓰고 있어요. 어릴 때는 키노시다 도키치로 그랬어요. 그랬다가 29살에 와서 하시바 히데요시로 바꿔요. 성도 하시바로 바꾸고 이름도 도키치로를 히데요시로 바꿔요. 그랬다가 승진을 하고 나서 다이라 히데요시라고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만 다이라 평으로 바꿔요. 그랬다가 관백이 되니까 후지와라 히데요시로 또 성을 후지와라로 바꿔요. 그러다 1586년에 가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바꿨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노시다 도키치로로 안 그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처음에 아버지 성을 썼다가 뒤에 막 지 맘대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성이 아니지. 일본 사람들이 개성화하기 전에는 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이라고 쓰는 요거를 평민들은 못 쓰게 했어요. 사무라이들만 쓰게 했어요, 이걸요. 근데 아주 비교적인 걸로 조선 태조 이성계가 있어요. 이성계의 조상을 보면은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안사야. 이 사람은 전주에서 그 향리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향리를 두드려 패고 하고 죄를 지었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야반도주를 하고 저기 지금 함경도로 도망을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안사의 아들이 이행리인데 이 사람이 다루가치가 돼요. 다루가치 배설을 했다가 이 사람 아들 이춘이 원나라 천호가 됐고, 이춘의 아들 이자춘이 만호 겸 병마사를 했어요. 이제 이자춘과 이성계가 이제 고려로 투항을 해가지고 이성계가 조선 국왕이 돼서 태조가 됐죠. 야반도주한 유랑민에서부터 조선 국왕까지 쭉 같은 이시를 쓰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성이지.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뭐 진급했다고 성 바꾸고 뭐 관백됐다고 바꾸고 뭐 지 맘대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건 성이 아니죠. 한국 성씨는 한성화되어 있어요. 한성화라는 게 뭐냐면 중국인 성씨하고 같아지는 현상이에요. 한국 사람이, 성씨 없는 한국 사람이 중국 유명한 성씨에다가 투탁을 한 거야. 근데 이게 한국과 베트남에서 발견이 되는데, 공통점이 한국, 베트남은 성씨 역사가 매우 깊어요. 일본 같은 나라보다 한 1000년 전에 성씨가 들어왔어요. 중국보다는 늦지만은. 그래서 이건 저 개인 의견인데, 한성화는 성씨제도 도입 초기에 생긴 그 특수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민족으로서 한성화된 성씨가 가장 먼저 적힌, 책에 가장 먼저 적힌 사람이 누군가? 그게 북제서 7권 하청 4년 565년 기록에 한민족으로서 한성화된 성씨가 최초로 적혀 있어요. 2월 갑인일에 조서를 내려서 신라국왕 김진흥을
신라국왕 김진흥이에요. 이거 참 재밌죠. 김진흥.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지절로 삼아서 동의교의 낙랑궁공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신라국왕 김진흥이에요. 원래 진흥왕의 이름은 삼맥종이야. 제대로 말을 하면은 김삼맥종 그래야 되는데 김진흥 그래서요. 근데 우리가 이 왕을 말할 때 이게 세종대왕이니 광개통대왕이니 하는 이거는 묘호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세종대왕은 이름이 이도죠. 이도인데 시호는 장헌이고 묘호가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시호나 묘호는 죽은 뒤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광개토대왕도 묘호가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원래 그건데 우리가 그걸 줄여서 광개토대왕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은 죽은 뒤에 이름인데 이 진흥왕 이거는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김진흥 이렇게 보여서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김삼맥종도 아니고 죽은 뒤에 이름도 아니죠. 생시에 김진흥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아호나 자코처럼 원래 본명이 아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이게 성시 도입 초기 단계에서 시행착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해요. 물론 이제 진흥이라는 게 삼맥종이 이름이고 진흥이 자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세련된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자가 진흥이라면은 아까 그 역사책에는 자를 적는 경우는 없어요. 한성화 초기 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은 수서에 보면은 진평왕을 김진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이거든요. 백정인데 김진평 아까 진흥왕하고 같죠. 책보용구에는 선덕여왕을 김선덕 이리 써놨어요. 근데 선덕여왕은 이름이 덕만이죠. 덕만이랑 김덕만 그래 했는데 김선덕 이리 썼어요. 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삼국사기를 보면은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 그리고 이제 무열왕 김춘추, 김유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물이 적혀 있는데 김진평, 김선덕은 이게 아마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아까 그 김진흥처럼 김진평, 김선덕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무력, 김서헌, 김유신은 아마 김유신이 김씨성을 쓰면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김씨라고 붙였을 거라 저는 봐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김수로 왕에서 내려와서 김씨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고 지어낸 얘기고, 사실은 김유신이 김씨를 쓰니까 내가 김씨면 내 아버지도 김씨고 할아버지도 김씨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추정입니다. 즉 김무력, 김서현, 김유신은 왕실성시에 투탁했다는 거죠. 자,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을 보면은 신라 왕실은 스스로 자기들이 소 금천씨의 후손이라 생각해서 성을 김씨라고 했다. 이거는 그 김알지가 뭐 금계짝에서 나와서 김신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김유신의 비석에도 역시 적혀 있기를 헌원의 후예로서 소 금천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 남가의 시조 김수로왕 신라왕실과 성씨가 같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김의 김씨가 경주 김씨를 투탁했다는 증거죠. 즉 경주 김씨가 왕족으로서 김씨성을 쓰니까 그때 김유신에 의해서 귀족으로 일어선 그 김의 김씨도 자기도 김씨를 하는 거야. 왕족으로 투탁한 거예요. 왕족과 같은 성씨로. 그래서 김의 김씨가 됐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신라 동성. 처음에 한성화된 성씨는 외교적 목적으로 국왕이 사용한 거죠. 그 국왕이 쓰는 걸 이제 왕족으로 확대되죠. 국왕이 김씨니까 왕족도 다 김씨야.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그러다 이제 귀족들이 모방을 해서 또 그걸 투탁해요. 김유신도 김씨야. 결국 김해 김씨는 경주 김씨로 투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래 성씨가 없었어요.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유학 간 에리트들이 전부 유럽 성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부 유럽 성씨하고 같아. 당나라에 유학을 갔던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 성씨로 투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씨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도 미국에 유학 간 유학생, 교포, 이 사람들 다 미국 이름이 있어요. 한국 이름은 최순주인데 미국 이름이 윌리엄이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최순주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이 발음을 못해. 그 다음에 위화감이 조성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미국 이름을 써야 되는 거죠. 당나라에 유학 간 사람은 당나라 국악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할 때 내 성이 뭐냐 묻는데, 아, 나는 회부요, 사회부요. 그럼 뭐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나라 국악에 등록할 때 중국에서 유명한 성씨를 갖다 쓰는 거야. 그리고 과거를 응시하면은 사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그 이름을 다 적어 넣어야 돼요. 그 성씨가 있어야 돼.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성씨가 같아야 돼. 그걸 안 적어내면 과거를 못 보잖아요. 그 다음 뱃슬에 올라서도 중국 이름이 없으면은 그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한성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당나라 유학생이 처음 사용을 하는데 당나라 국학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려면 성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사조를 다 적어내야 돼요.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위화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성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유학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신라에서 배설을 하면 높은 배설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배설에 올라서 아들들을 또 아들 손자를 당나라로 유학을 보내. 그 유학 간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쓰던 성을 써야 돼. 안 그러면 사조가 성이 어긋나 버리니까 빈 공간에서 사조를 적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성씨로 정착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나는 당나라 유학 가서 성씨 만든 사람이요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 당나라 유학생을 모방해서 성씨를 만드는데 이건 고려시대 얘기예요. 신라시대는 이 모방해서 성씨 만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성화를 필수 요소로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학 가서 만든 사람은 전부 중국 성씨를 쓰거든. 근데 내가 새로 성씨를 이상하게 만들면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민족 이후에 토탁 현상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 북방저성, 좀 북쪽 지방의 성씨가 많아요. 근데 베트남이나 이쪽은 남방 성씨가 많아. 그 점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한국 일반인의 성씨는 당나라 유학생의 토탁으로 시작이 됐고 그 자제들이 유학 가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 가문의 성씨로 굳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인도 유학생을 모방해서 그대로 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유학생은 그 위화감을 배제하기 위해서 투탁을 했는데 모든 유학생이 중국 성씨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성씨 사용이 필수로 인식이 됐고 모든 성씨는 중국식으로 투탁을 하게 된 거죠. 이상 한국 성씨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학생이 투탁해서 성씨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아주 샘플 케이스가 있어요. 그 샘플 케이스가 경주채씨예요. 다음번에는 그 한성화된 성씨의 표본인 경주채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